서산 시장 골목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늦지 않았던 새벽 4시, 이미자네 밥상 앞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불을 켜니 구석구석 서린 세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을 씻으려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쌀을 씻고 육수를 내고 30년의 일상이 오늘로 끝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가? 더 할 수는 없는 건가? 아직도 나를, 아니, 이 식당을, 내 손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서산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신 이미자님의 인생 이막, 노후의 남편, 자식보다 꼭 필요한 3가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돈 걱정 마시고 그만두세요. 자식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아들 명호, 작은딸 미경이, 막내 동호까지 모두가 식당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22년 전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일어섰습니다. 이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늘 아침 일찍 오시는 단골 손님 김영순 씨의 말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딘가 아픈 표정의 낯선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이 넘게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건강 관리 한 번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아침 운동은커녕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들. 손님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에 딸 시집 가요. 할머니, 이번 달 말에 딸 졸업식이에요. 손님들과 나눈 수많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손님들은 많았지만 정작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걸. 혼자라는 게 이렇게 서글픈 거였나.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그림, 틈틈이 쓰던 일기, 좋아하던 산책, 취미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길 건너 복지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운동, 친구, 취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도, 친구도, 취미도 없이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삶은 잊고 살았던 걸까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식당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초라하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전히 4시에 눈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산시장 뒷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상쾌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일도 나와 볼까요? 그래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첫 친구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해가 떴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나의 아침이었습니다. 건강, 친구, 취미.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새벽 4시 여전히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쌀을 씻던 손이 이번에는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나의 첫 아침 산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산시장 뒷골목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더뎠지만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평생 남들 밥을 해주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평소 단골이던 김민숙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걷는다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아침 산책이 일주일,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뒷산 둘레길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큰아들 명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식당 할 때는 늘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하더니 이제는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김민숙 씨의 소개로 복지관 건강 체조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뒷자리에 숨어 있었지만 어느새 앞줄에서 힘차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자님, 무릎 통증은 어떠세요? 강사 선생님의 물음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매일 아침 걷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니 무릎도 허리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은 꼭 다니셔야 해요. 몸이 건강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민숙 씨의 조언대로 정기검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체조 교실에서 만난 박영희 씨가 시니어 요가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니 건강이 첫 번째더라고요. 돈도 자식도 소용없어요. 내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요가 수업이 끝난 후 나누는 이야기 시간. 박영희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 건강 체조, 요가, 규칙적인 운동이 일상이 되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세요. 미경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걱정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영양사 선생님의 권유로 건강 식단 관리 강좌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밥을 해주느라 정작 본인의 식사는 대충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건강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이미자님이 우리 건강 리더예요. 덕분에 저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이 점점 커져 이제는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며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거울 속 표정이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보니 건강이 재산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되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시장 뒷골목을 걸으며 김민숙 씨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첫 번째 보물이라는 것을.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듯한 자세와 밝아진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자라나는 거죠. 강사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은 지금, 이제는 다음 보물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자 씨, 오늘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서려 하는데 김민숙 씨가 붙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단골 손님은 많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대접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받으니 어색하네요. 시장 한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김민숙 씨는 나의 첫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래요.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말 한마디 나눌 친구가 없으면 우울해진대요. 김민숙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은 많았지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지관 건강 체조 교실에서 만난 박영희 씨도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토요일 우리들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미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젊은 시절 꿈꾸던 이야기들. 나이 들어 만난 친구들, 과의 대화는 특별했습니다. 우리 모임 이름을 지어볼까요? 청춘클럽 어떠세요? 박영희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복지관 수강생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니 이렇게 친구분들이 많아지셨네요. 딸 미경이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일정표가 가득 찼습니다. 아침 운동, 건강 체조, 티타임. 매일이 설렘이었습니다. 청춘 클럽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에 동행해주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제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한 게 친구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제 삶이 있잖아요. 김민숙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지만 친구들과는 매일 얼굴을 보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어떨까요? 대담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첫 여행이었습니다. 강원도로 떠난 1박 2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친구지. 마음이 맞아야 해. 나이 들어 만난 친구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춘 클럽은 매달 한 번씩 봉사 활동도 나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함께하니 더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큰아들 명호의 말처럼 나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두 번째 보물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은 노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복지관 미술교실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대 초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깐 배웠던 그림. 그때의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김지영 강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선생님이 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님, 정말 감각이 있으세요. 색감이 독특해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밥하는 일 외에 칭찬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무릎 통증도 잊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실에서 서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취미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손주들이 나의 그림 앞에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식을 해주는 것보다 더 깊은 교감이 이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김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자님, 이번에 우리 작은 전시회 하는데 같이 하시는 게 어떠세요? 서산문화센터 작은 전시실, 시니어 미술교실 작품 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7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그림이 벽에 걸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전시회에서 내가 그린 그림 2점이 팔렸습니다. 음식을 팔아서 번 돈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화실 친구들과 근교 스케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재능을 숨기고 계셨네요. 큰며느리의 감탄에 나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친구들과 산책하고 공원에서 스케치하고 저녁엔 수채화 물감으로 천천히 색을 입혔습니다. 어머니 카페, 그림 좀 걸어주세요. 시장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젊은이의 부탁으로 매달 새로운 그림을 걸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핀 시장 골목을, 여름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을, 가을에는 단풍 든 거리를 그렸습니다. 나도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밥하는 이미자가 아닌 그림 그리는 이미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보물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나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오세요. 방도 따로 있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붓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아침 운동도, 그림 수업도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실 제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찾은 3가지 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면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매일 하던 운동도 힘들어질 테고 그림 수업도 계속하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복지관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노후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박선주 씨가 찾아와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건강, 관계, 취미. 하지만 이미자 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친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내 삶도 소중했습니다. 꼭 하나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한 달에 일주일만 서울 가시면 어떨까요? 대신 나머지는 여기서 그림 그리시고 친구들의 제안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돕고 내 삶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한 달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서울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는 일주일, 그리고 서산에서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 3주.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도 그림 그려주시는 거예요? 화상 통화로 이야기하는 손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로 운동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이 거리의 한계를 없애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항암 치료를 마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3가지 보물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며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67세 이미자님의 새로운 시작 어떠셨나요?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남편도 자식도 돈도 아닌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자님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